안녕하세요. 지속가능발전소 홍정민 본부장입니다. 지속가능발전소는 AI 기반의 ESG 평가 기관으로 매일 2,600개 이상의 상장사 등을 15,000건 이상의 뉴스 데이터를 분석하여 ESG 점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클리 ESG에서는 2022년 4월 8일부터 14일까지의 ESG 사건 사고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ESG 사건 사고 기사 수가 많았던 섹터는 산업재, 소재, 금융 및 지주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에 새로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SK케미칼, G2R, 이랜드 리테일 등 6개사입니다. 6개 기업의 ESG 리스크를 분석한 결과 한화솔루션의 ESG 리스크가 가장 점수가 높았습니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이슈가 발생했으며 아세아제지에서는 개인정보 위반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소재 섹터의 SK케미칼과 필수 소비재 제조 섹터의 애경산업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과징금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속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두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사건인데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는 소식입니다. 대법원은 두 기업이 제품 판매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통해 시중에 지속적으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성분은 CMIT, MIT라는 물질입니다. 미국 로맨 하스사에서 최초로 개발한 물질이며 국내에서는 SK케미칼, 당시 선경제약에서 제조 방법을 개발해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해 왔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당시에는 PHMG, PGH라는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가 유해성이 있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이에 SK케미칼과 애경은 문제가 된 성분은 아니나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당시 옥시레킷 벤키저 등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성분의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아 과징금을 면했습니다. 추후 CMIT, MIT의 유해성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2018년 SK케미칼과 애경은 각각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죠. 재판부는 단순히 판매 중단일이 아닌 시중에서 상품이 모두 사라지는 시점으로 봐야 한다라면서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ESG 경영에서 사회 이슈에 해당하는 소비자 문제 이슈이며 위험 점수는 2.2점입니다. 현재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ESG 관련 사건 사고 기사는 각각 609건, 490건입니다. 다음은 금융 및 지주사 섹터의 G2R입니다. G2R 및 4개사가 13일경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가 총 56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G2R은 2012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종속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상 횡령액에 상당하는 매입 채무 등이 과소평가돼 기재되었고 이를 그대로 반영해 연결 자기자본을 과대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G2R의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도 과징금과 함께 G2R에 대한 2년간 감사 업무를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ESG 경영에서 지배구조 이슈에 해당하는 리스크 관리 부실 이슈이며 위험 점수는 2.3점입니다. 금융 및 지주사 섹터의 G2R의 ESG 관련 기사는 총 13건입니다. 다음은 자유소비재 서비스 섹터의 이랜드 리테일입니다. 이랜드 그룹에서 그룹사 간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과징금 40억 7,900만 원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 월드는 2010년 이후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었고 외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랜드 리테일이 이랜드 월드 소유의 부동산을 산다며 계약금을 지불하고 6개월 뒤에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무상대여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류 브랜드 스파오를 이랜드 월드에 매각하여 분할 상환에 따른 지연이자 35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랜드 리테일에서 이랜드 월드로 총 1,071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ESG 경영에서 지배구조 이슈에 해당하는 내부거래 이슈고 위험 점수는 2.5점입니다. 현재 이랜드 리테일의 ESG 관련 사건 사고 기사 수는 49건입니다. 다음은 소재 섹터의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에서도 이랜드 리테일과 마찬가지로 지배구조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그룹 총수의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검찰이 2억 원의 벌금을 구형했는데요. 하나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사건입니다. 염산 및 가성 소다 판매를 하면서 별다른 역할이 없었던 한익스프레스를 거래 단계에 끼워 넣는 등 운송 물량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랜드 리테일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에서 지배구조 이슈에 해당하는 내부 거래 이슈이며 위험 점수는 2.4점입니다. 현재 하나솔루션의 ESG 관련 사건 사고 기사는 301건입니다. 다음은 소재 섹터의 아시아재즈입니다. 지난 13일 열화상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개인 동의 없이 저장한 아시아재즈 및 총 4개 사업자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소식인데요. 개인정보위는 일부 열화상 카메라에 저장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박물관, 공항, 호텔 등 다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점검했습니다. 확인 결과 아시아재즈는 세종의 공장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하며 직원 동의 없이 얼굴 사진과 이름을 열화상 카메라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롯데호텔과 아세아재즈는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 1과장에 따르면 열화상 카메라는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ESG 경영에서 사회 이슈에 해당하는 근무환경 이슈이며 위험 점수는 1.6점입니다. 소재 섹터의 아세아재즈는 ESG 전체 기사 수는 25건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사업장 안전보건 위반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초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으나 아직까지 건설 현장, 제조업 사업장에서의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ESG 위클리를 통해 살펴본 기업 외 다른 기업들은 표에서 확인해 주시고 궁금하신 기업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ESG 위클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